네, 안녕하세요. 엔캠 주주 여러분, 트레이더킹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엔캠 어제 같은 경우에 27만 5천 원에서 종가 마감해줬고, 당전 대응 영상으로 좀 찾아뵙고 있는 만큼 컴팩트하게 짧게 엔캠 한번 좀 다뤄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일단 엔캠이 어제 21선에서 좀 저항에 맞고 올라가는 척 하면서 내려왔는데, 우리가 엔캠 요런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엔캠이 뭐 진짜 끝난 건지, 이런 부분 한번 가볍게 다뤄보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 일단 엔캠이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구간은 이제 어디다? 60일선이다라고 이 앞전에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낙폭 흐름이 진정되는 거를 좀 지켜보면서 낙폭이 지금 꽤나 크게 나오고 있는 이유가 뭐죠? 바로 MSCI 불발에 대한 어떤 실망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주가가 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처럼 연출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좀 들고,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의도적인 흐름을 연출하고 있는 건 누구다? 세력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한번 의도적으로 좀 MSCI를 불발시켜 놓고 다시 한번 언제 MSCI를 향해서 8월 MSCI를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캠은 왜 그러냐면 이 앞전에도 그런 어떤 언론을 이용한 이미지 마케팅을 굉장히 잘하는 회사다라는 게 조금 티가 났어요. 여기서 이렇게 상승할 때 IRA 관련 수혜주다라는 내용이 이슈가 불거졌었는데, 사실상 IRA 관련 수혜주여서 올랐다라는 게 말이 안 되죠. 이 IRA 관련 수혜주여서 올랐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엔캠이 뭐 전해액 관련해서 북미 시장에서 1위를 할 거고,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게 뭐 캐파가 증설됐고 연간 몇만 톤 생산할 거고, 그렇게 하면은 뭐 북미에서 1위를 하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내용의 좋은 내용의 그런 좀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거는 다 뭐냐면은 이 IRA가 됐을 때를 기준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IRA가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는 미지수겠죠. 왜냐면 이 IRA를 주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이든이라는 사람인데, 이 바이든의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트럼프다라는 얘기고,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이 모든 1위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의 어떤 공약과 어떤 기대감은 바로 다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불안감 때문에 IRA 관련 수혜주들은 이런 구간에서 떨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엔캠만 올라간 게 이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IRA 관련 수혜주여서 올라갔다라는 말은 누가 의도적으로 퍼뜨렸을 가능성이 높다? 세력이 의도적으로 퍼뜨렸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이 엔캠이 또 다른 캐치프레이즈가 뭐가 있냐면은 제2의 에코프로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제2의 에코프로도 누가 퍼뜨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냐면 저는 세력이 퍼뜨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있을 때 요 앞전에 있었던 매물을 싹 잡아먹으면서 전고 매물을 소화해놓고 돌아나가는 이런 어떤 패턴이 어디서 발견이 됐었냐면은 에코프로에서 발견이 됐었죠. 에코프로 이런 구간에서 보시면 이렇게 한번 5월 MSCI 편입에 실패했을 때 뚝뚝 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21선을 이탈하면서 어디서 지금 반등이 나왔나요? 61선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수렴을 거쳐서 다시 한번 21선 올라타고 스리슬쩍 이런 전고 매물을 소화해주면서 다시 한번 21선을 타고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어디서 고점을 찍었다? 7월 26일 날 고점을 찍었다라는 얘기인데, 막상 상승 흐름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상승하는 데는 얼마 걸리지가 않습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8월 MSCI 편입될 때가 이때였는데, 그 전에 고점을 기대감이 먼저 찍는다는 얘기고, 이런 상승 흐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엔캠을 지금 제2의 에코프로라고 이미지 마케팅한 건 누구다? 바로 세력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상승이 있을 때 쉽게 올라가려면 이런 저항에 부딪혀도 쉽게 올라가려고 하면은 어떤 게 중요하겠죠? 개인들이 매도하는 걸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하락을 멈춰줄 때도 개인들이 매도하는 걸 막아줘야지만 이런 60일선에서 지지를 연출할 때 훨씬 더 돈이 적게 든다라고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제2의 에코프로라는 마케팅을 통해서 엔캠이 이렇게 마치 에코프로처럼 행동할 것이다라고 개인들한테 기대를 하게 만들면서 이런 구간에서 지지를 연출할 때나 이런 구간에서 상승을 연출할 때 돈을 적게 쓰고 올리고 싶은 이런 계획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런 구간에서 주가가 상승할 때 쇼스키즈가 좀 발동이 되면서 국민 주식이 되면서 이렇게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런 구간에서 엔캠은 만약에 상승을 할 때 어떤 내용의 이슈가 터질 수가 있냐면은 오버행 관련 이슈가 좀 터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엔캠이 핵심적인 내용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빚 때문이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서 엔캠을 끌고 가시면서 수익을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간에서 엔캠 이렇게 빠진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오히려 추가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낙폭이 진정되는 걸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21선이 딸려 내려오면서 수렴이 되는 구간에서 이렇게 점점 돌아나가는 차트가 만들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하는데요.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오히려 매수 타점을 잡을 수가 있고, 이 매수 타점 같은 경우엔 제가 영상에서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거지만 여러분들이 영상이 아니라 이렇게 대응방을 통해서도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다는 걸 한번 강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대응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엔캠 지금 17만 7천 원 이하로 제가 언제 안내를 한번 드렸냐면은 2월 5일날 안내를 드렸던 게 이렇게 대응방 상단에 확인이 되시죠? 2월 5일이라고 하면 어디가 2월 5일이고 어디가 17만 원이냐면 딱 요 구간이 2월 5일일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상단에 2월 5일날 제가 엔캠을 17만 7천 원 이하로 한번 잡아가 보시자고 이렇게 안내를 한번 드렸었고, 2월 5일날 요때 타점 안내 받아보시고,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타점은 언제냐면 11만원 구간에서 1월 26일날 요 구간에서 제가 11만원 구간에서도 한번 안내를 드렸었는데, 이 1월 26일로 한번 가보시면 자, 여기 보시다시피 상단에 1월 26일이 확인이 되시죠? 마찬가지로 제가 요때 엔캠을 뭐라고 안내를 드렸냐면은 동시효과 구간에서 마이너스로 출발한다라고 하면 11만원에 한번 잡아보겠다라고 안내를 드렸고, 여기 분봉 흐름상으로 놓고 보시면 자, 바로 요 날이 1월 26일인 게 여기 아래 보시면 확인이 되시죠? 엔캠 시작하자마자부터 107,300원을 갔다 온 엔캠이기 때문에 11만원 구간에서는 다들 체결이 되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우리가 영상에서도 제가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는 좀 안내를 드릴 겁니다.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뭘로 가져가야 된다? 매수 타점으로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다. 그게 이제 곧 도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대응방을 통해서도 안내를 드리겠다라는 말씀이고, 이 대응방으로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4674에 9671번으로 엔캠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 대응방으로 장 전에 입장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전에 엔캠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셨는데 아직까지 입장이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스팸 때문에 그런 경우도 좀 있다 보니까요, 엔캠에다가 샵을 적어서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 방으로 입장 안내 다시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장 시작 후에 입장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일부러 장 전에 좀 여유 있게 여러분들 들어오실 수 있게 여유 있도록 이렇게 장전에 올려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장중에는 입장시켜드리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장전에 들어오시라는 말씀인데, 들어오시는 방법은 말씀드렸다시피 간단합니다. 여기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4674에 9671번으로 엔캠이라고 적어서 빠르게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제가 요 대응방에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캠 내용으로 돌아와서 이 엔캠이 어쨌든지 간에 에코프로에 비견되면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결국엔 엔캠 세력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MSCI에 편입시키는 게 굉장히 목적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이 이상이 돼야지만이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머물러야지만이 MSCI에 편입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요거를 훨씬 더 이상 상승시키면서 보통 MSCI 편입 요건을 만족을 시키죠. 무슨 말씀이냐면 요 알테오젠이나 아니면은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종목을 보시면 보시다시피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8조 6천억. 그리고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은 시가총액이 9조 2천억이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지금 시가총액 컷오프 기준이 대략적으로 얼마로 얘기를 하냐면 6조에서 7조 정도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5.8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좀 다양합니다. 명백하게 MSCI에서 명명백백하게 얼마 이상으로 맞춰오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준을 이런 식으로 잡고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편입되기 위해서는 주가를 어떻게 해요? 그 이상으로 상승을 시킨다라는 거고, 엔캠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MSCI가 만약에 불발되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있을 때 요런 어떤 구간, 요런 구간보다 훨씬 더 위에서 주가가 머물러야 된다는 얘기고, 요 MSCI에 편입시키려고 하는 목적은 간단합니다. 여기 편입되게 되면은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인데, 요 패시브 자금을 토대로 어떤 걸 설거지해야 돼요? 본인들이 끌고 온 물량도 설거지해야 되고, 이렇게 내리는 구간에서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때 요런 구간에서 본인들의 사채 물량을 해소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간단할 것 같고, 그래서 주가를 빡세게 상승시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추세를 크게 무너뜨리면서 이렇게 지금 빠지게 되면은 이런 구간이 이제는 하나의 강한 매물대로 작용이 되면서 다시 한번 8월 MSCI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이렇게 상승을 시키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최대한 추세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언제든지 개인들의 수급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선에서는 이탈하지 않아야겠죠. 60일선에서는 지켜주는 흐름을 이렇게 점점 모아가는 흐름을 만들어주면서 이런 구간에서 모아가면서 낙폭을 좀 진적시켜 놓고 다시 한번 21선을 스리슬쩍 올라타고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하면서 8월 MSCI를 노린다라고 하면 그 이전에 고점을 찍는 게 보통인데, 지금 보시면 4월 8일 날 이렇게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엔캠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보다 살짝씩 조금 더 앞당
앞당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6월에서 7월까지는 고점을 형성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하나의 시나리오를 세워서 대응해 보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엔캠은 매수 타점을 오히려 드릴 겁니다. 매수 타점 잡아서 매도 타점까지 안내를 드리겠다라는 말씀이고, 오버슈팅 구간에서 점점 상승 각도가 날카로워지면서 연속적인 상승이 있고 난 이후로 이렇게 윗꼬리 음봉이 발생하는 날에 우리가 팔아야겠다라고 안내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엔캠을 그래서 에코프로랑 비교를 하면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엔캠이 이렇게 돌아나가려면 최소 한 달 정도가 걸릴 수가 있다는 거 분명하게 짚어드렸는데, 왜냐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이런 구간에서 한 달 정도에 걸려서 조정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이렇게 이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 조정 감안하고 우리가 엔캠을 모아가셔야겠다는 말씀이고, 엔캠이랑 여러분들이 포트에 하나 같이 구성하셨으면 하는 종목이 있어서 제가 그 종목까지 소개를 좀 해봐드리겠습니다. 그 종목이 이 XR 관련 종목인데, 최근에 이 피롭틱스라는 종목이 이렇게 미친 상승 흐름이 있을 때 어떤 내용의 이슈가 좀 부각이 됐냐면, 삼성을 주요 고객사로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이슈가 부각되면서 이 삼성의 유리기판을 납품한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렇게 주가가 미친 듯이 상승을 했었던 게 피롭틱스입니다. 근데 제가 가져온 이 XR 관련 종목도 마찬가지로 삼성을 주요 고객사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가져왔다는 말씀이고, XR 관련한 테마가 주기적으로 돌고 있는 게 이 시장인데, 다시 한번 돌아올 때 이 삼성을 주요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내용이 부각되면서 이렇게 대시세가 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왔다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군데군데 매집한 흔적은 있는데 아직까지 대시세가 난 적이 없는 종목이고, 뜬 자리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1년선 구간에서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리스크는 짧게 가져가면서 리턴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자리로 판단해서 제가 이 XR 관련 종목을 가져왔다는 말씀이고요. 이 XR이 뭔지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드려보면, 우리가 이 XR이라고 하면 확장현실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쉽게 생각하면은 가상현실 VR과 증강현실인 AR을 아우르는 혼합현실 기술을 망라하는 용어인데, 이렇게 눈에다가 고글처럼 착용하는, 안대처럼 착용하는 기기를 통해서 구현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전에 뉴프렉스라는 종목이 역사적 신고가를 갈 때 이 XR 관련 기기로 해서 관련한 이슈가 터지면서 이렇게 급하게 역사적 신고가를 갔었던 게 뉴프렉스인데, 기사 내용을 잠깐 보시면 뉴프렉스 주가 상한가 등극의 웃음꽃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면서, 여기 보시면 애플의 혼합현실 기기 비전 프로 출시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여기다가 연성 인쇄회로 기판을 독점 공급한 바 있다 이런 내용의 뉴스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뉴프렉스를 매수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아직 슈팅 이전에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된다는 말씀이고, 이 종목의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보시면 상장한 이래로 이 부분은 별다른 거래량이 없으므로 이 부분부터 한번 설명을 해봐드리면,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올려치는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올려치면서 매집을 하고 내리면서 다시 한번 이런 구간에서 숨고르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재매집을 하고, 최근에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매집을 하는 흔적이 발견이 돼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와 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이렇게 확대를 해놓고 보시면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 흐름이 있었는데, 무너뜨리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거의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쭉 흐르면서 숨고르기를 하면서 타이밍을 재고 있었는데, 최근에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상승을 하면서 물량을 흡수하는 음봉 캔들까지 발생을 하고 철저하게 삼각 수렴의 자리에 지금 최근에 돌아나가는 캔들이 발생을 했죠. 우리가 요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입을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보고 계시는 검정색 선이 1년선 장기 이동평균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가 손절을 잡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짧게 잡을 수 있으면서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 크게 볼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은 손익비가 좋은 자리에서 제가 요 종목을 가져와 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구간에서 철저하게 매집이 이루어진 종목이라서 만약에 이 구간만 뚫어낸다라고 하면 큰 상승 흐름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 이 구간까지만 도달해도 최소 70% 정도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적게는 70%, 많게는 이 위로는 신고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넘어간다라고 하면 신고가로 계속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는 종목으로 이 종목을 선정해 왔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종목이 중요한 점이 뭐냐면, LG와 삼성을 주요 고객사로 삼고 있는 OLED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업 개요에서 보시다시피 주요 매출처는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삼성 같은 경우에도 OLED에 로봇 AI 접목해 손님 맞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었는데, 이 OLED가 도대체 XR과 무슨 관련이 있냐라고 설명을 드려보면, 여기 보시다시피 460만원짜리 애플 비전 프로 부품값은 얼마라고 하면서 기사 내용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쭉 내려보시면 비전 프로에 들어간 가장 비싼 부품은 1.25인치 마이크로 OLED 디스플레이다 라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확인이 되실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종목이 LG랑 삼성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 상황에서 XR 관련해서 계속적인 이슈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00억 원 규모의 메타버스 펀드를 조성한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면서 이게 지금 보고 계신 게 바로 XR 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쭉 내려보시면 메타버스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XR 관련해서 투자를 한다라는 내용으로 기사가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도 메타 손잡고 XR용 올레도스 개발 유력이라고 하면서 기사가 최근에 또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적인 XR 관련한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제가 발굴해온 종목이 최근 추세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좋다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확인이 되실 거고, 지금까지 상장한 이래로 큰 상승 흐름이 연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차트에서 수상한 모습이 관찰돼서 제가 이 종목을 XR 관련주로 가져와 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종목이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 언저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스몰캡 종목인 만큼 상승 흐름이 연출된다라고 하면 큰 상승 흐름이 있을 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해 보실 수 있는 종목이고, 시가총액이 작은 만큼 이렇게 오픈된 장소에서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리게 되면은 개인들의 매수세가 꼬이면서 세력들이 한번 이탈시키고 올릴 것까지 생각을 해서 제가 오픈된 장소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라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 종목을 통해서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4674에 9671번으로 XR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 종목의 매수가, 그리고 매도가, 그리고 목표 기간, 그리고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로 전송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무료로만 진행한다는 점 강조를 드리고, 이 XR 관련 종목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1억 프로젝트방까지 같이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XR 1억 이라고 적어서 문자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분석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